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그 제유편을 쭉 마치고 지금 천하편에 지난 시간에 들어갔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장자 외편의 네 번째 제유편 우리가 다 한번 거친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한 시간으로 전체적 요지를 요약을 해서 한 시간을 마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이 외편을 강의하면서 네 편의 각 편의 요약도 같이 시간이 있을 때 중간중간에 그 강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까지는 덕충부까지는 대체로 네 편의 요약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이 이제 대종사편 여섯 번째, 네 편의 여섯 번째인 대종사편인데 그걸 요번에 두 번째 시간에 대종사편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난번에 그 했던 천지편이었죠. 천지편의 그 첫 강의, 두 번째 강의를 그때 내준 유인물의 중간까지밖에 안 했는데 그걸 꼭 갖고 오셔서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들어갔는데 네 번째가 제유편인데요. 지금까지 했는 중에 가장 그 심도가 깊은 것이 이 제유편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제유편에 우선 제유라는 말은 오늘 그 유인물에 그 드렸듯이 그대로 두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두다. 그 다음에 유자는 이 간머리 밑에 있을 유자를 써서 이거는 그 들여다보다 그대로 관용할 때 너그럽게 그냥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유의 제는 다시 이야기하면 제유라는 뜻은 자제하도록 하면서 하면은 스스로 다스려진다. 이런 뜻인데 그 단어만 정리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유라는 말이 물론 첫 단어에 나오기 때문에 요 제유편이라 그랬지 이 전체 주제하고는 그렇게 대표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거기에 제가 제유편에 7개로 중심적인 메시지를 7개의 문장으로 나눠놓은 첫 번째는 천하는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유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릴 치자하고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단어로서 제유와 치 이게 서로 대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장자 해석에 가장 뛰어나고 장자를 편집한 곽상이라는 분도 이 장자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 개념을 자기는 맡길 임자로 썼어요. 맡길 임. 맡길 임자. 그대로 두라 이 말이에요. 요즘 영어로 하면 let it go. 그냥 그 자체대로 두는데 사람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자기 생각대로 타자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이거 하고 이제 대립되는 용어죠. 이 장자 사상 전체가 육아가 표준적 가치를 만들어가 이거는 인륜의 가치다 딱 하고 이 가치에 따라서 전체 공동체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고 윤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왜 표준적인 가치를 만들고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남을 간섭하고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유라는 말 쓰는 이유도 그러한 배경에서 쓰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첫 번째가 천하는 다스릴 수 없다. 요 말을 이렇게 타이틀로 뺐지만 천하 물질이라는 게 천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1항목은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 각각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부모가 자식에게 다스리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매일매일 다스려요. 선배가 후배부터. 회사 가면 당연하고 사회 가도 자꾸 이 학교 교육기관에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어른들이 자라나는 후속 세대 보고 그거는 그렇지 옳지 않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생각과 가치를 타인에게 이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게 치예요, 치. 그게 전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let it go. 그 사람 자율에 맡겨라. 요즘 말하면은 그 사람이 타고난 자율에 맡겨라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겉보기는 장자 말이 요즘 민주화 사회에 각각 자기의 그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게 당연히 좋지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모이면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만만치 않죠. 서로 자기 길을 자기 가치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같이 어울려 가지고 뭔가 질서도 없어지고 혼란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사실 그것 때문에 육아가 빛을 보는 거죠. 장자 말대로 한다 그러면은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왜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단순히 사회가 혼란스러우냐, 질서 있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드느냐라는 우리가 거기에 눈을 뜨고 탁 보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에 우리가 바라보자. 이걸 이해를 해야 이 장자 사상이 이해가 돼요. 그냥 사회 질서와 혼란을 어떻게끔 방지할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육아가 당연히 맞죠. 많은데, 자,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인간이 살아간다는 삶의 본질이 뭘까? 한 사람이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가 고유하게 삶의 진정을 지켜야 될 근본적 가치가 과연 뭔가? 이게 다스려가지고 유지될 건가? 그러니까 사회라는 표피적인 현상을 가지고 포커스를 거기 딱 맞추면은 육아의 가치가 많은 것 같지만 더 밑에 각각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 가치를 보자. 그러면 그게 과연 맞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장자 말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그러면 육아가 제기하던 사회적 혼란은 어떻게 사람끼리 다양한 가치끼리 모여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어울려질 수 있는가? 이게 또 해결돼야 될 문제 아니에요. 거꾸로 보면. 이제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논리가 거기에 제일 밑에 빨간 고로 했는 게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의 요지를 거기에 본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빨간 걸로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한 도의 정수는 극하고 어두움이 띄어쓰기 잘못됐네요. 지극한 도의 궁극적 모습은 어둡고 아무 소리도 없어. 그러니까 현상화, 이게 우리가 보통 진짜 참된 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듣고 뭐 생각하고 해서 알아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려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제 여기에 정신을 품게 되어 이게 이제 제유편에서 유명한 포신이 정이라는 거죠. 이 포신이 정이란 말 그때 제유편 할 때 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래 그랬잖아요. 고유정자지요? 이 포신이 정. 이게요. 자, 우리가 제가 지금 벽암록도 하고 요즘 뭐 화엄경을 다른 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장자도 그렇고 이 철학에 있어서 또 인간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요즘 말하면 정신이 뭐냐, 도대체 뇌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뇌의 기능이 뭐냐.
뇌라는 것에 그 희한한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걸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에 관해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어요. 특히 불교는 거기에 100% 포커스 잡고 마음 관리 문제 결국은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본문에 나오기 전에 그 두 번째 타이틀 한번 보세요. 이자로 보면 제멋대로 움직여 붙들어 맬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그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붉은 건 일단 뒤에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컨트롤 되기 힘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단을 누가 타인의 마음에 욱박지르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예를 들어 집단적으로 막 비판하고 막 야단치면은 보통 사람 마음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약호가 죽어가지고 푹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남의 비난이 대상이 된다 하면 우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버려요. 반면에 좀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면은 기고만장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칭찬받거나 억눌리면은 마음이 실제보다도 더 부풀려가지고 다운되고 업되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생각 의외로. 그게 인간의 마음이니까 인간의 마음이 마치 이 컴퓨터가 정신노동을 대신 컴퓨터처럼 뭐 흔들리지 않죠. 컴퓨터하고 바둑 두면 인간이 바둑 두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사람은 그 순간에 이고진다는 다른 생각 때문에 그 수를 제일 못 봐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지를 못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이 실제보다 더 부풀려가지고 다운되거나 업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이번에 인간의 마음은 마음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오늘 두 번째 대종사 할 때 그걸 집중적으로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그래도 좀 다른 데로 유도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이, 그게 이거는 뭐냐면 타인의 마음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유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타인의 마음을 그래도 잘, 아까 말하자면 야단을 치고 욱박지르거나, 그 다음에 칭찬을 하면은 너무 부풀러져가 기고만장하고, 조금만 야단 치면 푹 꺼져가지고, 너무 기가 푹 죽어가지고, 위축되고. 이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게 이제 노자의 말은 유약승 강강이에요. 그거는 제휴편에도 나와요. 부드럽고 약한 것을 통해서 마음을 유도하는 게 마음을 컨트롤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욱박지고 강하게 프레시 압박을 준다고 해서 그러면 더 위축되거나 한다는 게 마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신이 정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 하면은 인간의 마음이 바뀌려면은 지금 작동하는 매일매일 우리는 마음 씀씀이가 매일매일 자기는 다양하게 변주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정한 틀 안에 갇혀서 비슷한 생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뭘 달라진다 하면 이 우리가 반복하는 마음을 관리하고 쓰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탁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유약성 강가는 부드럽고 약한 것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유도하는 게, 그래 이건 애들 그 칭찬이 더 좋죠. 또 부드럽게 하는 게 더 좋죠. 남의 마음은 칭찬 살 해가지고 부드럽게 접근하면은 잘 따라요.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인데 그 소프트한 부드러움에 다 해가닥 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마음은 부드럽고 유도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을 이끌기 좋다 하는 건 아까 마음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음 단계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포신이 정이 나온 거예요. 오늘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미리 앞질러 이야기하면은 인간의 정신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제가 천지편 할 때 살짝 얘기했어요.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는 내 육체를 유지하고 소화하고 뭐 운동하고 생각하고 뭔가 이게 예측하고 뭐 기억하고 하는데
정신 에너지가 분산적으로 많이 흩어져가 이거 이 역할하고 저건 저 역할하고 또 무의식적으로도 내 몸 소화 기능하고 이 피를 돌리고 뭐 온갖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의 정신 기능이 여러 영역을 의식하든 노하든 다양한 영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면은 내가 어떤 지금 관행적으로 하는 마음 사용법을 그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를, 내 정신의 에너지를 진짜 바꾸려면 한쪽으로 쫙 모아야 돼요. 그 집중해요. 집중해서 이거를 확 바꾸는데, 오늘 두 번째 아주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게요. 그 바꾸는데 소위 불교에서는 그걸 발심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에너지를, 정신 에너지를 집중해 한 곳에 탁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에너지를 쫙 집중하는데 이게 이제 포신이 정이에요. 그게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이게 적정이에요. 적정. 이 적정은 이때 고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적정. 마음이 안정된 상태, 이 적정으로 들어가야 생각하는 이 마음의 기능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 적정은 두 가지. 마음을 집중하고 또 하나는 집중해서 계속 해가 고요하게 만들어요. 이 고요하게 하는데 앞에 여기에 열반적, 니르바나라는 말이죠. 니르바나는 뭐냐? 사유 기능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적정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정신의 사고방식 패러다임이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수행하려면 마음부터 쓰기를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첫째는 행동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개예요, 개. 개. 그 다음에 뭐예요? 정. 그 다음에 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정신을 일단 집중해서 고한 상태로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이 해는 우리가 평소에 지하고 다른 차원의 새로운 암이 나와요. 그걸 해라고 그래요. 해. 그 개정해가, 그리고 불교의 기본적 이론이 행동거지를 일단 반듯하게 하고, 이거는 기초 몸을 바르게 한 다음에 정신 에너지를 적정, 고요하고 집중되는 상태에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알미 기능이 뛰어놀 때 이게 전체 우리 인간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제 장자는 이 적정, 이걸 포신이 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정신 에너지를 전부 끌어안아가지고 고요한 상태로 딱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지, 그죠?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유편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타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타인과의 임하느냐. 타인을 만날 때 우리 뭐냐. 가능하면 자기 생각을 굳건히 해가지고 타인을 설득시켜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그 생각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자, 이게 전체를 우리 사회에 보자. 여기에 컵이 있고, 여기에 어떤 소나무가 있고, 여기에 무슨 꽃나무가 있다. 그러면 꽃나무가 자라고, 옆에 소나무하고 풀 자라고, 거기서 뭐 토끼도 있고, 뭐 노루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자. 그래서 생명체. 이 사람들이 자신을 기르는 것이 주변에, 아, 소나무에 이러니까 나는 언제 이렇게 하고, 생명체가. 저 나무는 저렇게, 나는 이렇게 꽃나무를 이렇게 피우고, 어떤 소나무가 주변의 상황을 다 보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자라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인지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조화롭다고 하지만 그건 인간의 해석이고, 모든 사물은 각각 자기 주어진 안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 조화라고 하죠.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면서 거기에 맞춰 코드 맞춰가
네 이래니까 난 이래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자연이 흘러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인간만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이제 장자가 왜 자연의 도라는 걸 뭐냐 하면 그 자연의 이 어우러짐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컨트롤하니까 다스려진다는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든 자연적 존재들은 각자 주어진 자기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꽃 피우는데 그게 조화가 되는 거지. 내가 코드 맞춰가 내 행동이나 생각을 조절해서 맞춰가지고 조화가 이루어진 거 없다. 그 인간이 혼자 생각뿐이다. 그거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껴나가는 게 사람만 그 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디고 제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각각의 존재에 맡기면 되는 거지. 그 존재의 고유성이 그래서 지켜지고 그렇게 지켜지면 존재와 존재들의 관계도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칙을 이해하고 법칙대로 요리했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자기 생각들을 다듬어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고 자연의 원칙이 일어났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조화가 깨진다고 혼자만 읽게 하고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장자는 비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 거기에 이제 아까 그 읽었던 거 있잖아. 그죠? 읽었던 있는 게 그러면은 이게 거기에는 그 대화체록 황제가 광성자라는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이 두 개 물으면 마치 소요유에서 요임금이 천하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 막고야산 고요산에 신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가 천하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기가 사는 진정한 삶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이 요임금은 천하 사람들이 태평하고 안정되고 혼란스럽지 않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먹고 산 지장 없고 이런 사회가 위해서는 자기는 목숨을 바쳐서 좋다. 이게 표준적인 임금의 육아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왜 그 쓸데없는 짓 하냐. 그러면서 그 신인 이야기를 듣고 와가 천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신만 잘하면 천하는 지대로 되는데 꼭 자기가 관섭을 해서 이게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다스려야 잘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그 장자에서 아까 그 논리적인 허점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주어진 혼란은 어떻게 그러면 각각 맡긴다면 자유를 맡기면 그게 되냐?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 우리가 해석하면 곧 안 될 것 같지만은 각자 자신이 주어진 역할에 대들어보고 그 역할을 꼭 빛내면은 전체로서 조화는 지대로 되지 전체의 조화를 법칙하고 유도하고 관계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자연도 그렇고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장자의 논리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럼 뭐냐면 포신이 정하고 그러면 자기 이 외부로부터 내가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자체의 본질이라는 말을 참 이건 어울리지 않는데 내 안의 자연을 어떻게 나도 자연의 생산물이니까 내 안에 자연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연성을 오히려 뛰어넘어가 엉뚱한 것으로 가는데 내 안의 자연성과 스스로 만나야 되잖아. 그리고 일단 포신이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안의 자연성을 어긋지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 그게 지혜, 기지. 지를 버려라. 지를 버리면 뭐냐 하면은 무지하면은 내 자연성을 내 생명의 자연성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도하고 도는 외부에 있는 걸 사유해서 갖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자연의 흐름에 내가 접근할 수 있는데 지식 때문에 그게 끊어져 있는데 이 지식을 버리면 거기서 절성기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노자의 절성기지는 말을 장자는 굉장히 고급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자연성과 내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구체적 방법은 절성기지다. 절성기지의 방법이 포신이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듣지도 말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왜 외부를 읽고 보려고 그러고 외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느냐. 문제는 내 내부를 보고 내부의 소리를 들을 거, 내부를 느끼려고 그러면은 그게 내 안의 자연성과 내가 딱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해 나가요.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그 아까 읽었던 문장이 그런 내용인데, 그걸 압축하면 여기 면 자견자문. 스스로를 보고 스스로를 들으라. 우리는 외부를 보고 외부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도, 지극한 도는 뭐냐? 지극한 도가 있는데 그 도를 나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타이틀로 보면 주제는 뭐예요? 절성기지예요. 구체적 방법은 일단 정신 에너지 모아가지고 자기를 고요하게 하고 느끼고 자신을 보고 하면은 이게 코드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연성하고 접근된다는. 외부의 도하고 연결하는 건 사고밖에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자, 네 번째 이야기에는 이 페이지 제일 위에 오늘 할 굉장히 주제가 이거하고 같이 쓴다고 봤어요. 이건 뭐 의미가 이거는 안정된다는 뜻이고 이거는 고요하다는 뜻이고 고요해야 안정되죠.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낱말 자체는 다르지만 그 정신의 무한성이라는 말을 오늘 뒤에 대종사에서 얘기했는데 이걸 미리 좀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이 장자가 비유를 참 오늘 대종사는 제가 이번에 여러분 요걸 요약하면서 제가 쓴 글을 다시 보고 본문을 다시 읽었는데 4편 교정본을 만들기 위해서 한 2달 전에도 봤는데 어제 읽은 것을 또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인생이 다 축적이 돼가 청년을 넘어서 이제는 노년기로 넘어오고 가는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인생을 조명해 볼 때 늘 최근에 유행하는 철학적 주제가 있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티벳 사자에서부터 죽음에 관한 우리 심리적인 온갖 여러 가지 사례인데 이 장자 대종사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을 갖고 있는 분은 대종사 편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맞이할 때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 태도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요. 그 비유도 멋진 게 있어요. 장자는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잘 한지 몰라요. 그 마지막에 오늘 그 얘기하면 뭐냐면 장자가 삶과 죽음이란 뭔가? 죽음이라는 여러분 장자의 비유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육지에서 물고기가 물이 떨어지면은 물속에 사는 게 육지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물고기들은 서로 모여가 거품으로 품어주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견뎌내잖아요.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간관계 도와야 공동체가 유지된다. 그게 오늘 이 앞에 첫 번째 주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정말 서로 돕고 서로 모자란 점을 보충해야 좋은 사회가 되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강과 호수의 풍요로운 물속에 들어왔을 때 옆에 고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내 자족하면서 사는 게 낫지. 그걸 이웃에 네가 내 만나가서 나는 네가 우정을 지켜야 돼. 네가 어려울 때 내가 꼭 도와줄게. 이래야 좋은 사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풍족하면은 잊어버린다는 거. 서로가 서로. 각자 지가 알았어요. 그게 더 좋은 사회 아니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라는 속에 들어가면은 강과 호수에 고기가 물이 모자라서 서로 거품으로 뿜어주고 서로 껴안고 이렇게 지탱해줘야 살지만은 우리 인생에 진짜 그건 부족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육아처럼. 그렇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강과 호수에 물이 풍족하면서 정신의 자유를 누리는 거 풍족함 속에 들어가면 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삶의 진정한 가치 아니냐. 그러면
도에서 풍족함이 뭘까요? 정신의 무한성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게 정신놀이 하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온가지. 이게 지금 뭔가 말라가지고 드라이해가지고 이 지금 앙상하게 물이 말라가지고 바싹 말라가 뭘 찾아내고 심리 상담도 받고 누구인데 의리도 지켜주고 누구인데 돈도 많이 갖다 놓고 하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이 진짜 풍족하게 들어가면은 삶과 죽음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뒤에 또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 비유예요. 서로가 모자랄 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계하고 우리가 행동 거지를 조정하면은 우리가 그 좋은 삶 걷지만 진짜 풍족한 삶은 인간에게 뭐냐면 정신이 풍요로운 사회에 진짜 들어가면은 정말 자족하면은 우리가 정신이 빈곤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난리 지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첫 번째 얘기를 뒤에 대종사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정신이 풍족한 거는 뭐냐? 우리가 정신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전부. 생각과 사고, 기억, 추론, 예측하고 그거 가지고 막 짜깁기가 뭔가를 네 생각하고 내 생각 다투고 막 그 점점 복잡해지고 풍요로운 게 정신이 메말라니까 서로 기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로 이거 땜빵을 해야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이 풍요로우면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드라이하게 만든 게 지식, 기억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해체하면 정신은 너무나 무한성, 이게 정신이 큰 강과 바다처럼 정신의 깊이와 넓이는 상상을 초월하도록 너무 넓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모르니까 드라이하니까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고 뭔가 보증받으려고 그러고 보험 들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신의 보험을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무한성을 이해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자족적함, 인생, 삶. 그런데 부족한 거는 물속이 아니라 육지에 올라지 우리 정신의 풍요로움을 벗어나서 아주 메마른 정신에 각박한 정신 가지고 막 사고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뭔가 남도 필요하고 뭔가 질서를 지어야 자꾸 뭐라자면 속된 말하면 짱구를 자꾸 굴린다는 거예요. 규칙도 만들고 뭔가 도덕적 행동도 만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가 하는 얘기예요. 요점이. 자. 그래서 이 페이지 제일 앞에 그거 이야기에 정신의 무한성을 깨달으면은 마치 고기가 풍요로운 물이 풍부한 강과 호수에서 자유롭게 하고 이웃도 필요 없듯이 자족할 수 있듯이 우리는 정신의 건강을 호수처럼 이렇게 무한성을 우리가 깨달아 들어갔을 때 이게 삶과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얘기고. 자, 네 번째도 역시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 제유편에서 운장과 홍몽이라는 사람을 등장해서 두 번 만나가지고 뭐 펄쩍펄쩍 뛰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은 거기에 또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있죠. 그 중요한 말만 제가 이 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그 빨간 글씨 말고 두 번째 빨간 거. 이게 이제 홍문과 운장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빨간 것도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마음을 기르시오. 그대가 다만 무위에 머물면은 만물은 스스로 바뀔 것이오. 그대의 몸을 잊어버리고 그대의 눈과 귀 등의 감각기관을 막아버리며 세상의 규범과 외물을 잊어버리면 혼돈의 우주와 큰 하나가 될 것이요. 마음을 비우고 정신활동을 그만두면은 무지의 상태가 되오. 그러면 만물은 스스로 번성하여 각자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요. 만물이 각자 자기 뿌리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혼돈에 그대로 두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알려고 하면은 도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순간에 지라는 정신작용을 작동하는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자연성 이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혼돈에서는 도가 떠나지 않지만 알려고 하면은 자기 안에 자연성이 파괴된다.
요 말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장과 홍몽이 두 사람의 대화에 나오는 요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읽는 부분의 바로 위에 자, 우리는 남에게 간섭을 해가지고 남을 내 생각과 동일하게 만들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치인이에요.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자기 생각과 가치를 타인에게 덮어 씌워서 내 생각을 동조하도록 만들려고 서로가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부부를 만나거나 친구를 만났을 때도 만나는 순간부터 계속 그 투쟁이에요. 자기 인정 투쟁.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자, 이런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그게 치인의 마음에 되죠. 남을 자꾸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치인의 마음에서 각자가 스스로 안에서 얻고 스스로 자유를 자득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러면 전환을 해야 인생이 바뀌잖아요. 삶의 근원이 바뀌게 돼요. 이 바뀔 때 이 마음을 턴하는, 이거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이게 발심이죠. 불교에서 말하면 발심이에요. 발심은 기존의 생각과 타인에 대한 태도를 자신을 스스로 자족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어떤 틀 바꿈의 어떤 용단, 이런 거거든요. 그걸 발심이라 그래요. 발보리심. 발심이라는데 이거야말로 마음의 대전환의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화엄경에도 보면 초발심시 그게 정각과 다름없다. 마음의 대전환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 전환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제가 거기에도 써놨는데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양심. 기를 양자예요. 이게 포신이 정하고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드냐.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여기저기 내 마음, 내 육체를, 육체의 움직임에, 생리적 작용에 마음도 같이 지금 따라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사유하고 생각하고 온갖 사고작용에 이 마음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 마음이 분산적으로 힘도 없이 분산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조율도 안 돼요. 통합되지도 않아. 그것을 뭐해? 한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집중하게 만들어가 마음의 힘을 돋우는 것을 양심이라고 해요. 분산적으로 처리되고 약화된 마음을 한쪽으로 쫙 모아가지고 새로운 전환을 할 때, 발심을 할 때 이 양심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양심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제일 먼저 이 말을 아까 빨간 것 때 마음을 먼저 기르시오. 마음을 기르는 건 뭐냐? 분산적으로 약화된 마음을 한쪽으로 완전히 에너지를 더 북돋아가 마음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포신이 정이고 양심이에요. 마음 다스리기에 전환의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자가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제유에서 그 다음에 이 주제가 도규로 바뀌어요. 도규라는 건 거기에 도규라는 거는 홀로 있음이잖아요. 홀로 있음. 말 그대로 하면은. 거기에 제가 이제 자신을 여기에 그 밑에 그 도규를 말하면서 멋진 문장이 나오는데 무리불물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무리불물.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앞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크게, 내 재산이 많다, 내가 권력이 많다, 내가 명예가 많다, 돈이 많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뭔가를 소유를 많이 하면은 자기는 소유주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다스리는 주인공이라고만 생각해. 다스림이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자기를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타자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소유하는 자지 소유당할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물로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이게 마음을 이게 바뀌는 그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물이면서, 물로 인정하는 것도 힘들어요. 물이면서도 물 아닌 존재로 인식하는 거. 이게 도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고 다 물이잖아요. 우리는 타자가 물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을 보면은 사람이라고 물론 명칭은 하지만 여러분이 아프고 뭐 이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래도 상처받고 쓰러진다. 그건 내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안 됐다는 말을 하지만 타자니까 물로 봐요. 여러분, 개가 죽고 뭐 돼지가 잡혀도 여러분 뭐 자비심이고 눈물 흘리 이런 게 잘 없어요. 물이니까. 물이니까. 그러니까 타사람 교통사고로 죽음을 봤다. 안 됐다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그때 뭐 우리는 물로 봐요.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건 그때 생각을 안 해. 일단 우리는 물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물 아닌 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물에 나는 타자에 의해서 하나의 물이에요. 그거 인정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도교의 단계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물이면서도 물 이상의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이 제유편에서 핵심인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불교에서는 개도 불성이 있는가 이런 이제 화두를 놓고 본래는 모든 중생은 불성이 시류불성이니까 불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조조 스님은 어떨 때는 있다고 그랬다 어떨 때는 없다고 그래요. 도대체 뭔가 하지만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어떤 생각에 옳다고 그르다 하는 생각이 중요한 게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고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얘기하면 종소리 얘기했잖아요. 종소리가 띵 하고 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를 내가 왜 듣지? 내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 그 소리를 듣지? 귀가 있어서 물론 귀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의식이 마비되면은 소리가 귀로 들어와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소리 들리는 건 내 안에서 뭐냐? 뇌가 소리를 듣는데 뇌가 그럼 딩 하고 울릴까요? 나중에 보면 그냥 전파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울린다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지? 그 물질을 넘어서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어느 이 순간에 뭔가를 바라보고 알 수 있다는 것, 인지 능력. 이게 언어적 개념이 아니고 뭔가를 탁 아는 거,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무엇을 보면 볼 수 있고, 그걸 내인데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불교에서. 여러분이 잘 이 뭐고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나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있지? 나에게 내 생명체 속에 내가 육체적 생명을 가졌지만 그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외부의 빛깔을 받아들이고 인지할 수 있는 내 살아있는 힘의 어떤 원천은 뭔가 인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힘이에요. 그 도대체 뭐냐면 그건 말을 떠나서 그것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도규라는 것. 자기의 인지 능력에 대한 각성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살아있음의 증거고. 우리는 이제 물론 죽게 되면 그 능력이 없어진다고 우리는 사유는 하지요. 그건 잘 모르는 일이고, 좌우간 살아있음에는 내가 소리를 들고 딩 하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뭔가 순간순간에 파지할 수 있는, 이 세상 인지할 수 있는 힘이 낸 게 정신 안에 함축되고 인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이게 생명과 함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능력이 우리 생명의 알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교예요. 도교.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알죠. 오로지 자기 자신만. 그래서 도교를 하는 거예요. 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힘을 이 장자도 묘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의 참된 모습은 진짜 알갱이는 이 도교라는 그게 일종의 깨달음이죠. 그 다음에 이 도교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심리학을 하거나 뇌과학을 하면은 마음의 여러 가지 마음이 도대체 뭘까 하고 실험 장치를 해서 여러 가지 얘가 마음이 어떤 기능이요 전파가 파형이 이렇고 이럴 때는 어떤 데 감각기관이 없고 요거는 운동 기능을 강화한 뇌고 이런 거 하고 경험적으로 막 해. 그러니까 마음을 분석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대상으로 취급하죠. 마음은 우리가 사물을 보듯이 마음도 뭔가 있지 작용하지만 그것을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과학 경험적으로 해서 그걸 대상으로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은 마음은 이렇게 우리의 대상이 되는가? 생명이라는 건 대상이 되는가? 도교라는 게 우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되고 파지하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장자도 그때 총명, 우리가 보고 듣고는 바깥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느끼는 거지 사고를 통해가 뭘 분석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그 대종사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죽음과 삶이라는 거 뭐냐? 생명이라는 걸 마치 대상처럼 취급해요. 시간상 위에서 언제까지는 죽고 그 영혼이 끝나고 뭐 이렇게 사유의 대상으로 쫙 파악하니까 생명은 내재적이에요. 자기 안에서 느낌의 순간순간의 느낌의 충족을 가지고 생명을 봐야 되는데 마치 생명은 남의 생명 보듯이 지 생명도 이건 아까 독이라는 건 지 혼자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만 느끼는데 어떻게 이걸 대상으로 해요? 안 되잖아요. 생명의 본질은 내재적이고 느끼는 거고 비대상화하는 게 생명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사물에 경험하듯이 대상화하고 하면 생명을 외면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도교인데 도교를 요걸 조금 더 외화시키는 것이 아까 뭐냐면 내 자신의 도교를 파악하면은 이게 자연의 기운, 내가 내 자신의 도 안에 있는 도하고 서로 소통되고 그거 어울리면 외부의 세계에 존재하고 자동으로 연결돼요. 그럼 자기가 자연 안에 그냥 품게 가버리는 거예요.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동무기라고 그래요. 자연의 기운과 나의 움직임 기운이 하나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동무기, 그래서 요 대동무기라는 게 이 도교편에서 제유를 이야기하다가 이건 다스림과 관계되어 있어. 타인과의 가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도교를 알아난 다음에 이 대자연하고 연결되는 게 대동무기다. 이게 제유편의 전체 핵심 메시지예요. 한 2분 오버됐는데 10분 쉬다가 할게요.